안녕하세요. 행복최면사 청명입니다. 요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어린 친구들이 정말 물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는 어떤 혜택은 문화생활은 참 풍족하겠지만 상대적으로 심리는 정말 불안하고 힘든 세상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 이 엄청난 이 학업 스트레스 그리고 직장 스트레스 이 엄청난 경쟁의식 속에서 어떻게 건강하게 살아갈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즘 아이들이 일찍부터 우울증에 걸리는 소아우울증, 청소년기에 걸리는 청소년 우울증, 아니면 이 ADHD라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주의가 산만한 거죠. 과잉 행동장애, 엉뚱한 행동을 하거나 사고를 치거나 그런 어떤 심리 문제가 형성되기도 하고, 틱장애, 캉캉 한다든지, 뭔가 탕탕 한다든지, 자꾸 몸을 이렇게 흔든다든지, 공부에 어떤 집중력을 방해하는 틱장애가 생길 수도 있고, 시도 때도 없이 긁어가지고 온몸에 상처, 피투성이가 될 수도 있는 이 알레르기나 아토피, 그리고 수많은 공포증, 그리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서 때로는 가출하기도 하고 사춘기가 되면서 학교를 자퇴하기도 하고 친구끼리 폭행을 하는 싸움에 일으키기도 하고 부모와 심한 갈등을 일으키게 되기도 하고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참으로 어려움 속에서 앞으로 나아갈 것 같아요. 물론 우리 모두가 그를 경험하고 나아가는 삶의 체험이겠지만 요즘 아이들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가끔씩 TV에 그 뉴스 같은 거 보면 어린 초등학생밖에 안 된 애가 아파트에서 자살했대요. 그리고 유서가 뭐였냐면 엄마, 아빠 죄송해요. 저 공부 못해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엄마 미안해. 아빠 미안해. 나 하늘나라 갈게. 그런 걸 보면 얼마나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심한 압박감, 심한 불안감, 잘해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을 견디지 못하고 이 소중한 생명을 끊었을까. 그런 걸 보면 참 안타까운 거죠. 아이들이라면 삶이 생기가 있으면서 즐겁게 놀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친구들과 잘 어울려야 되는데 하루 종일 공부만 하고 때로는 엄마 잔소리를 계속 들어야 되고 친구들하고 놀기는커녕 스마트폰만 매일 봐야 되고 성격은 소심해서 친구들하고 이제 잘 어울리는 것도 모르고 그걸 안 하다 보니까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법도 잘 모르고 사람들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야기하는 걸 모르니까 사람들을 앞에서 말할 때 시선을 마주치지 못하고 자꾸 고개를 푹 숙이고 소심한 아이가 되어버리는 그러면서 마음의 병이 생기고 또 명혼의 병도 생기고 이 어떤 내 사람이라는 삶 자체가 면역력이 뚝뚝 떨어지니까 이 힘겨운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어렵게 되는 온실 속의 화초는 이 온실 밖에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의 모든 것을 보면 물론 마음이 약한 그 친구의 문제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엄마와 아빠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것이죠. 그러면 엄마와 아빠는 그런 어떤 행복하고 즐겁고 지혜로움을 알려줘야 되는데 요즘 엄마 아빠가 너무 똑똑해요. 다들 뭐 대학교도 가고 뭐 석사도 가고 뭐 공무원도 하시고 직업이 또 선생님도 하시고 이것저것 또 인터넷에서 배운 게 많고 아는 게 많으니까 자꾸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많이 해요. 조금만 못해도 더 잘하라고 질책하고 또 때리고 따지고 보면 엄마 아빠는 가장 편안하고 내가 힘들 때 쉴 수 있는 그런 포근한 존재여야 되는데 요즘 엄마 아빠는 마치 매를 든 선생님 같아요. 조금만 보다 야 이놈아 이렇게 하면서 공부해야지. 아이들에게 쉴 틈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틀림없이 아이들은 가슴이 답답해져요. 그러면서 엄마 아빠의 기대에 충족하지 못한 내 자신이 한탄스럽고 미워져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죽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내 존재가 없으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전교 1등을 해야지 좋아해 주는데 나는 전교에서 10등 하니까 나쁜 아이가 되잖아요. 존재가 없잖아요. 인정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나 살기 싫어. 그럴 때 생기는 게 우울증이 생기는 거죠. 그런 심리가 형성이 되면 자꾸 불안해요. 마음이. 심장이 불안하니까 주의력 결핍이 생겨요. 우리가 마음이 편안할 때는 주의 집중이 잘 되는데 마음이 불안할 때는 이래요. 이렇게 마치 정신이 나간 것처럼. 과잉 행동장애. 갑자기 누군가를 막 때려버린다든지 엉뚱한 행동을 해버린다든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이게 결국은 부모로부터 학습된 불안 심리가 주의 집중을 박탈시키게 되고 과잉 행동장애를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때로는 부모의 지나친 간섭과 사랑이 아이들의 학습 능력을 방해시키고 아이들이 스스로 무엇을 좋아하는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또 선택할 수 있는 그 힘을 박탈시켜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자꾸 불안해져요. 그러니까 뭔가에 집중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 스마트폰이나 계속 봐야 되고 이리 왔다 저리 갔다가 뭔가 차분한 맛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ADHD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ADHD가 물론 이제 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어느 정도 뭐 뇌의 이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그럼 저는 이제 최면사고 심리 치료 관점에서 보게 되면 ADHD 가진 애들을 자꾸 제가 상담하고 최면 치료를 하다 보면 공통점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이 아이가 엄마와 아빠와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서 저걸 보면서 불안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나가 즐겁게 소통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면 지나치게 엄마가 아이에게 공부에 대한 열정을 쏟아가지고 아이가 불안해져 버린 거죠. 아니면 엄마가 잔소리를 하도 많이 해서, 또 아니면 어릴 적에 엄마나 아빠가 자신의 화에, 분에 못 이겨서 꼭지가 돌아가지고 자꾸 아이들에게 욕을 하거나 심한 체벌을 하는 경우에 ADHD가 생기게 된다. 이 ADHD는 두 가지 패턴으로 나타나죠. 첫 번째는 사랑을 주지 않았을 때 애정결핍에서 생겨요. 사랑을 받으면 편안해져요. 그러면 우리가 주의 집중력이 좋아져요. 집중력이 좋아져요. 쓸데없는 과잉 행동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편안하니까요. 그래서 ADHD는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애정결핍이 ADHD다. 그리고 때로는 부모의 과한 집착과 과한 사랑이 또 애정결핍이 된다. 왜냐하면 부모의 과한 사랑은 나에게 부담이 돼요. 그러면 받는 내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가 나한테 사랑 주지 않는 거예요. 부모는 힘들게 벌어서 정말 고가의 100만원짜리 과일을 아이에게 시켜줬어요. 부모 입장에서 엄청난 사랑이고 헌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들 입장에서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100만원짜리 과일까지 받았는데 성적이 못 오르면 어쩔까. 그리고 나는 좀 놀고 싶은데 결국 이것도 애정 결핍이 돼버리는 거예요. 부모에게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 부담이라는 짐을 받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머리가 무거워요. 생각할 게 많으니까요. 그러면 어깨가 무거워요. 세 번째, 가슴이 무거워요. 답답해요. 가슴이, 심장이 두근거려요. 그리고 네 번째, 속이 쓰려요. 속상해요.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저녁에 잠도 잘 안 오고 성격은 예민해지고 민감해지고 당연히 그러면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감기도 잘 걸리고 각종 병에도 잘 걸리는 몸과 마음의 균형이 다 무너져 간다라는 것이죠. 덩치는 이렇게 큰데도 희말이 하나 없는 모습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ADHD가 물론 가장 기본적인 치료제가 병원에서 뭐 약물 치료라고 하죠. 물론 이제 그게 첫 번째겠지만 저는 뭐 두 번째가 있다라면 아니면 이게 정말 더 중요하다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의 사랑이겠죠. 온전한 사랑.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미국의 유명한 어떤 학자들도 이 ADHD가 이 약물이 꼭 최고의 치료법이 될 수가 없다. 이 약물을 먹는다고 해서 아이들의 이 불안한 환경이 달라지지 않는다. 이 환경이 달라지기 위해서는 환경을 지배하는 엄마와 아빠가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공부에 대해서 지나치게 간섭을 했으면 이제 간섭하지 않고 아들과 딸 손을 잡고 주말에 놀러 가는 거죠.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이죠. 아니면 아이들의 그 불안한 심리적인 본질의 그 치료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요즘엔 대부분 이제 그 어린 4살, 5살 그런 어린아이들도 약물 치료를 하고 그러는데, 모든 것의 해답이 약물 치료라고 보기보다는 내가 난 자식이니까 내가 이 아이를 불안하게 했구나. 그래서 나에 대한 심리 치료가 필요하고 이 친구에 대한 심리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관계 개선이 돼야 된다. 저는 결국 이제 ADHD에 이제 심각하게 걸린 친구들을 보게 되면 엄마 아빠가 그렇게 이 친구에게 편안한 존재가 되지 않았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거의 90% 이상이 엄마 아빠가 진짜 편한 사람이 안 됐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서 우리가 어릴 적에서부터 태어났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진짜 나에게 편한 존재가 돼요. 그러면 심장이 두근거릴 일도 없잖아요. 그냥 행복하잖아요. 그냥 즐겁잖아요. 성격이 밝아지잖아요. 어찌됐든 그게 안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ADHD의 원인은 부모로부터 형성된 애정결핍이다. 이거는 부모를 제가 탓하려고 한 게 아니라 결국은 부모가 낳아서 길렀고 그 중에 더 중요한 거는 아빠보다도 엄마죠. 왜냐하면 어머니가 요즘에 대부분 아이의 양육을 하기 때문에 엄마가 하는 대로 아이는 그 심리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엄마가 불안한 사람이면 그 자녀도 불안해요. 그 엄마가 강박증에 걸려 있으면 결국 그렇게 교육을 해요. 그러면 그 아이도 강박증에 걸리고 엄마가 우울증에 빠져 있으면 그 아이도 우울증에 걸려요. 맞겠죠? 왜냐하면요. 아이들은 태어날 때 백지예요. 하얀 도화지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군가가 가르쳐주고 삶은 이런 것이다라고 알려주잖아요. 그게 엄마 아빠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불안하고 우울하고 예민하고 짜증을 잘 내고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어찌됐든 엄마 아빠가 의도치 않았겠지만 엄마 아빠의 그런 어떤 잘못된 성향이나 그런 어떤 성격들이 그대로 아이에게 전달돼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들의 ADHD가 있다면 네가 문제야. 넌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해? 왜 너는 주의 집중력이 떨어져? 왜 너는 행동이 이 모양이야? 왜 너는 차분하지 않아야? 라고 질책하기보다도 내가 우리 아이를 불안하게 만들었구나. 이제부터라도 편안한 엄마, 친구 같은 엄마, 대화하는 엄마, 나의 욕심을 이 아이를 통해서 실현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 그냥 네가 원하는 네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난 항상 뒤에서 지지해주고 도와주고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그런 엄마, 아빠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아이들에 대한 치료도 중요하지만 부모들이 어떤 자기 최면을 통해서 자기 마음과의 올바른 소통을 하든지 아니면 정말 깊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온전히 자기의 지혜로운 마음을 발견하든지 명상이나 마음 공부를 통해서 그런 자기 어떤 상처나 아픔들을 치유하고 스스로를 자유롭게 만들어야지 나의 욕심이 내 자녀에게 투사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것을 하지 못하면 첫 번째 그 어리석음은 결국은 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어리석음으로 해서 아이가 나중에 가출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학교를 그만두고 사회생활 그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바라보는 부모인 내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부모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이 내용이 좀 길어졌네요. 근데 사실은 이제 ADHD나 저는 이런 틱장애도 사실 같이 봐요. 틱장애라는 것은 뭐 간단한 거겠죠. 뭐 이렇게 하는 거나 뭐 그런 거겠죠. 갑자기 이렇게 하는 거나 갑자기 뭐 눈을 이렇게 돌리거나 갑자기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결국은 이제 ADHD나 틱장애가 사실 다른 거 같지만 저는 똑같은 걸로 봐요. 그냥 하나의 전 친구라고 생각해요. 이해되나요? 왜 그럴까요? 왜 틱장애가 생길까요? 마음이 편안하면 역시 뭐든지 좋다라는 것이죠. 불안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뭔가 답답하니까 뭔가 소리를 내고 뭔가 마음이 불안하니까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죠.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그 틱장애를 저는 성인 유아 강박증이라고 말을 해요. 물론 제가 만든 개념입니다. 정답이라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봐서는 맞는 것 같아요. 어린이 강박증. 강박증이라는 것은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사고를 하는 거잖아요. 틱장애. 뭔가에 꽂혀가지고 눈을 깜빡이는 틱장애. 계속 눈을 깜빡이는 거예요. 사람 볼 때. 왜냐? 사람 보는 게 두려우니까. 틱장애라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성인 강박증이다. 소아 강박증이다. 유아 강박증이라는 거예요. 강박증이 그러면 여러분 왜 생긴지 아세요? 강박증의 원인, 뇌의 문제? 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강박증의 원인은 불안입니다. 불안하니까 강박증이 생겨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저 가스를 1시간마다 한 번씩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번 딱 잠궈놓고 그래 가스 잠궜다 하면 하루 종일 신경 안 써도 되는데 1시간 하고 불안하고 1시간 하고 불안하고 그게 중요한 건 불안하니까 가스 잠그고 불안하니까 가스 잠그고 불안하니까 현관문 확인하고 불안하니까 현관문 확인하고 내 손이 중독되지 않았나? 불안하니까 손 씻고 불안하니까 손 씻고 불안하니까 손 씻고 이 옷이 오염물질이 있는 거 아니야? 지저분해. 불안하니까 손 씻고. 불안하니까 자꾸 하루에 3번, 5번, 10번씩 샤워를 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내 몸에 병균이 옳지 않았을까? 그런 강박적인 어떤 행동이나 강박적인 사고, 자꾸 이상한 것만 생각해요. 공부해야 되는데. 불안하니까 쓸데없는데 자꾸 신경이 쓰이고 에너지가 고갈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아이들한테는 틱장애가 바로 어린이 강박증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들의 틱장애를 치유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을 편안하게 한 거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이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 어린이한테 가장 중요한 인물, 아이들에게 가장 상 같은 존재가 누구예요? 신. 아이들한테 신이 있다면 누굴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신이 계시겠죠?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 신이 있다면 누굴까요? 다 아실 겁니다. 엄마예요. 이거 동의하시나요? 아이들에게 신이 있다면 누군지. 엄마예요. 엄마는 신이에요. 신은 무소불리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창조를 갖고 있어요. 신은 모든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신은 무한한 존재입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신은 엄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엄마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미 엄마와 뱃속에 10달을 있으면서 모든 것을 공유했고 엄마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잖아. 영양분을 모든 걸 받았어요. 이 탯줄로 연결돼서 몸도 받았고